일단은 23번부터 해서 오늘 인수분해 쪽을 끝내봅시다. 그렇죠? 일단은 마무리해 볼게요. 무튼 23번부터 봅시다. 23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어떤 큰 수에 대한 계산 나왔을 때 당연히 치환해서 풀기로 얘기했었고, 그랬을 때 지금 65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65를 뭐 x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래서 써보면 제가 x세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에 플러스 194인데, 우리 65 곱하기 3이 195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쟤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3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괜찮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놓은 거니까 우린 당연히 얘를 인수분해 하겠지. 그치? 그러면 x에 대한 3차식이니까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으로 할 거고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서 조립제법으로 할 거고, 전부터 얘기했었던 거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0이니까 무조건 1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요. 다 더했을 때 0이니까.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쓸 거고 1 써서 0 될 거고, 얘네들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겠네요.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된다? 얘는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된다. 그런데 x가 뭐니까? 65니까 얘는 뭐가 된다? 64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64는 2의 6제곱입니다. 그래서 2의 6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18제곱이 되고, 거기에 루트를 씌워놓은 형태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그래서 2의 9제곱이 될 거고 n은 9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됐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맨날 했던 거니까 일단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문자 3개짜리가 나와 있고, 지금 A, B, C가 전부 다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지금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를 활용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A, B, C가 정수다 또는 A, B, C가 자연수다 이런 조건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가야 돼요. 뭔 소리냐?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는 3개야. 근데 식이 몇 개밖에 없어? 식이 1개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상 원래대로라면 A, B, C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구할 수 없는데 구하라고 하잖아. 그런데 거기에 무슨 조건이 나와 있는 거다? 자연수 조건이 나와 있는 거다. 또는 정수 조건이 나와 있는 거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식을 일단 정리하는 게 먼저고요. 그러고 나서는 끼워 맞추기를 쓸 거예요. 끼워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그냥 그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를 대입해 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 상태 그대로는 맘대로 못 집어넣어. 왜냐면 식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쟤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일단 첫 번째로 A, B, C로 한번 묶어볼게요. A, B, C로 묶어보면 첫 번째 거는 6A 제곱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로 묶으면 11AB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3B가 이렇게 남을 거고, 그러면 얘는 가운데 있는 얘는 2, 3에 3인가요? 맞죠? 3, 2. 2, 3에 2, 3인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 그래서 3, 1로 써야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A, B, C에 2A 플러스 3B 곱하기 3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얘가 627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돼 있다? A, B, C가 자연수라고 돼 있다. 그럼 얘는 자연수 하나, 둘, 셋, 얘도 자연수겠죠, 당연히. 넷, 당연히 얘도 자연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6270이 자연수 5개의 곱의 형태로 나타나져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6270을 자연수 5개로 쪼개놓겠다라는 게 우리 뭐 앞에서 배웠던 소인수분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6270은 일단 10 곱하기 627이고, 627은 3 곱하기 209 맞나요? 소인수분 해볼까? 627 맞죠? 3으로 나누면 2, 0, 9 될 거고, 209가 11로 나눠지네요. 11 곱하기 19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10은 2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1 곱하기 19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겠네. 6270이 맞죠? 딱 자연수 5개로 나눠지는 거고, 이 5개와 이 5개를 매칭시키면 되겠죠? 그치? 그럼 결국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A, B에 대한 식이니까 A, B가 뭐냐가 중요하겠지.
맞죠? 그런데 그래서 얘가 맞게끔 집어넣어보면 A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보시면 얘가 4고 그 다음에 B에다가 5를 한번 집어넣어보시면 요만큼이 19가 되고요. 요만큼이 11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C는 3이 되겠지.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문제에서 자연수 조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서 그 식에 맞게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춰 주겠다라는 거예요.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이 나왔을 때. 알겠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인수분해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뒤에 문제들도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등장하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25번인데 보시면 세 다항식 ABC가 있고 그 ABC에서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되어 있고 BC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두 다항식 BC가 모두 다항식 A의 인수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B가 뭔지 C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치? 그래서 B와 C를 먼저 인수분해부터 해볼 건데 B부터 인수분해 해보시면 1, 0, 마이너스 7, 6 이렇게 쓸 거고 조립제법으로 쓸 거고 또 마찬가지로 다 더했을 때 0이죠? 다 더했을 때 0이면 무조건 1로 된다. 그럼 1로 해보시면 1, 마이너스 6, 0이 될 거고 그럼 얘는 2, 3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러니까 B는 뭐로 인수분해 된다? B는 X-1에 X-2에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C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C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써놓고 인수분해 해보시면 얘는 지금 한 칸씩 띄어서 더했을 때 이렇게 더했을 때와 이렇게 더했을 때가 마이너스 4로 같죠? 그치? 한 칸씩 띄어서 더했을 때 둘이 같으면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해보시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2, 3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X 플러스 1에 X-2에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A가 4차식인데 그 4차식이 B와 C를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거야? X-1에 X 플러스 1에 X-2에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얘와 얘를 다 품고 있어야 되니까. 얘와 얘를 다 품고 있어야 되니까 얘네 3개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얘네 3개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얘네 2개는 중복인 거니까 그게 여기 적히고 앞에 거 따로따로 하나씩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끝났죠. 끝났죠? 그러면 얘를 전개하시면 A, B, C, D가 뭔지가 나오겠죠.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결국 A, B, C, D 구하는 거니까 얘를 다 전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결국에 이 빨간색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잖아. 같은 식이니까 뭐라고 볼 수 있어?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을 때를 항등식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했던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숫자 4개 집어넣어 보셔도 됩니다. 1 집어넣었을 때 0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2 넣었을 때 0,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거 말고 뭐 0을 집어넣었을 때 D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둘은 다항식인 건 다시 항등식인 거니까 전개해서 보는 건 개수비교법인 거고 또는 하나씩 집어넣어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번은 안 풀 거예요. 안 푸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문제를 딱 봤을 때 fx는 x세제곱에 마이너스에 뭐 저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f에 2k-1은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하여라 저렇게 적혀 있는데 저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뜻이 있으면 풀 텐데 숨겨져 있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풀어봤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fx가 얘고 f의 2k-1이라는 건 2k-1을 x자리에다 집어넣어라 이 소리죠. 그치? 그래서 좌변을 이렇게 씁니다. 2k-1의 세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곱하기 2k-1의 제곱 더하기 k-1의 2k-1 마이너스 2k 플러스 이렇게 다 적어. 그래서 는 마이너스 3 해놓고 이걸 풀어. 의미가 없죠.
그치, 그냥 단순 계산이야. 그래서 26번은 안 풀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 안에, 이 문제 안에 다른 숨겨진 뜻이 있으면 그거를 설명해 줄 텐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 연산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푸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26번은 안 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뭐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6번은 넘어가고 27번 봅시다. 27번. 우리 이거를 원래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인수분해로 풀어라를 원하는 거야. 원래는 인수분해로 풀어라. 그래서 fx와 gx를 각각 뭐 더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을 하고 이런 건데 우리 어차피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 정리를 배웠잖아. 그래서 보면 fx 더하기 gx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로 당식의 나눗셈 식 쓰는 거죠. 어떻게 쓰는 거야? fx 더하기 g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몫이 무언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보고 x에다가 1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죠. 근데 문자 몇 개야? fx 더하기 gx에서 fx는 다 줬네? 그 다음 gx 문자 2개네? 그럼 문자 2개고 대입할 수 있는 것도 2개네? 그럼 대입하면 끝나는 거잖아. 맞죠? 그렇죠? 집어넣으면 끝나요. 끝났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A, B 구하시고 얘로 나눈 나머지니까 A, B 구하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나머지 정리 다 했으니까. 됐죠? 원래대로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사실 fx를 인수분해 해보면 이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죠. fx를 인수분해 해보면. 근데 이 식 전체도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도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겠네.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푸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미 나머지 정리 다 배웠으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식 써놓고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직접 계산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풀어보고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8번.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일단 두 자연수 mn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mn에 대한 순서쌍을 구해야 돼. 그런데 mn에 대한 식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하겠구나? 마지막은 결국에 식을 정리해서 마지막은 결국에 끼워 맞추겠구나. 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31번도 마찬가지로 두 자연수 mn이라고 해놓고 식이 한 개죠. 결국 정리해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어딨니?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여기네. 38번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로 세 정수 x, y, z라고 되어 있고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서 끼워 맞추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문제를 딱 봤을 때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이 나오는데 식이 모자라. 문자가 3개면 식이 3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집어넣겠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를 풀기 전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거냐 앞에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해보면 28번에 일단은 정리부터 하겠다고요? 일단 정리부터 해보면 이 앞에 거 두 개를 2m으로 묶었을 때 2m에 n 플러스 1 될 거고 내가 이 두 개를 n으로 묶었을 때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이 전체를 n 플러스 1로 묶으면 n 플러스 1 곱하기 2m 플러스 n이 되고 그게 뭐다? 132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m과 n이 자연수래? 그럼 결국 얘도 자연수일 거고요. 결국 얘도 자연수일 거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뭐다? 132를 둘로 쪼개겠네. 맞지? 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n이 자연수니까 n 플러스 1은 일단 최소 몇부터야? 최소 2부터겠지? 맞죠?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 얘도 1이 될 수는 없어. 맞지? 그래서 2부터 쪼개보면 2 곱하기 66 이렇게 쪼갤 수 있고 3 곱하기 44 이렇게 쪼갤 수 있고 4 곱하기 33 이렇게 쪼갤 수 있고요. 6 곱하기 22 쪼갤 수 있고 11 곱하기 12까지 쪼갤 수가 있어요. 당연히 반대도 가능한 거고. 됐나요? 됐나요? 그때의 m과 n을 하나씩 구해보면 일단은 m 플러스 n이 2야. 그럼 n은 몇인 거야? n은 1인 거죠? 맞지? 그럼 n에다가 1 넣어봐. n에다가 1 넣으면 66이어야 돼. 돼, 안 돼? 2m 플러스 1이
66이야. 돼, 안 돼? 안 되죠. 왜? 1 넘겨서 m 구하면 분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구나. 그럼 반대도 한번 해볼까? 반대도 2 곱하기 66인데 얘가 66인 경우. 그럼 n은 뭐야? 65죠? 그럼 생각해봐. 얘가 인데 n이 65야. 돼, 안 돼? 안 되겠지, 당연히. 맞죠? 아, 그럼 반대로 돌렸을 땐 안 되겠구나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지. 하나만 넣어봐도. 그럼 두 번째 볼게요. m 플러스 1이 3이야. 그럼 n은 2겠네요. 괜찮니? n은 2일 거고 n에다가 2 집어넣어보면 2m 플러스 2가 44래. 그럼 넘기면 42일 거니까 m은 21. 괜찮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나오네. 괜찮지? 괜찮지? 이런 식으로 얘가 되는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했듯이 얘를 반대로 돌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왜? 얘가 무조건 더 클 거니까. 얘가 무조건 더 클 거니까 반대로 돌린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가 되는지만 판단하셔서 개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인수분해는 어렵게 만들어봤자 한계치가 있어서 그래. 인수분해가 어려워봤자 뭐 얼마나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직접 넣어서 계산하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번 봅시다. 29번에 얘가 뭐 신유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 신유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유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걸 활용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활용하는 거야?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이렇게 묶어서 치환해서 풀죠. 그치? 그럼 앞뒤로 묶어주시면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일 거고 곱하기 가운데 거 묶어주시면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35일 거고 마이너스 9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우린 이만큼을 t로 치환해서 풀죠. 그치? 그럼 이만큼을 t로 치환해서 풀면 어떻게 되느냐? t제곱에 이렇게 계산하면 27t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35t네. 맞죠? 그러면 너무 숫자가 커진다. 차라리 그러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지금 요만큼을 그냥 전부 다 t로 봅시다. 요만큼을.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그냥 t 플러스 8로 바꿀 수 있지. 맞죠? 여기다가 8 더한 거니까. 그냥 보면은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보면 너무 커지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럼 뭐가 된다? t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9가 되고 그럼 얘는 1, 9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9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근데 t가 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12n에 플러스 26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2n에 플러스 9니까 플러스 44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각 인수분해해서 fn이 뭔지 gn이 뭔지 구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인수분해하고 얘 인수분해해서 둘 중에 되는 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30번도 풀지 마세요. 30번도 푸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도 단순 계산이라 어떤 식으로 풀면 되냐면 일단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세제곱을 전개하시면 됩니다. 전개하시면 저 세제곱이 쫙 지워지면서 이제 정리해서 약분하고 뭐 인수분해해서 계산하는 건데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31번으로. 31번 봅시다. 얘들아 정신 차리고 지금 31번 보시면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제가 있다. 그럼 쟤도 내가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거냐? 지금 m에 대한 3차식이잖아. 맞죠? 정확히는 m에 대한 3차 방정식이라고 해석을 하면 3차 방정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으로 하죠. 그치?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m을 미지수로 보는 거야. m을 미지수로 보면 첫 번째 거의 개수는 1이고요. 두 번째 거의 개수는 마이너스 4n이 되고 세 번째 거의 개수는 n제곱이 되고요. 네 번째 거의 개수는 6n 세제곱이 됩니다. m을 미지수로 보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린지 이해가?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내가 얘를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뭐로 인수분해가 될 거냐? 이게
결국에는 여기에 미지수들이 있잖아. 근데 그 미지수들이 차수가 점점점 커지는데 여기에 결국 0으로 딱 떨어져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렇죠? 그러려면 여기서 딱 0으로 떨어지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6n 세제곱이 와야만 이렇게 와야만 더해져서 0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얘는 뭔가가 있을 거고 이렇게 더해져서 여기가 적힐 거야. 맞지? 그럼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 적혀 있겠어? 2차식이 적혀 있겠죠? 얘와 얘를 더해서 여기가 적혔으니까. 그런데 여기와 여기가 곱해져서 3차식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 n이 있어야 되는 거야, n이. 뭔 소린지 이해가? 당연히 개수는 달라질 수 있어. 얘가 뭐 플러스 n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n일 수도 있고 뭐 2n일지 3n일지 아직 몰라. 그치만 여기에 n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정도는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차수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래서 n일지 뭐 마이너스 n일지를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마이너스 n으로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에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5n에 곱하시면 5n 제곱 될 거고요. 여기 6n 제곱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해줘서 마이너스 6n 세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2n에 다시 6n에 2n 맞죠? 2n에 3n에 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고 우리 지금 변수를 m으로 본 거야. 그래서 얘는 총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느냐? m 플러스 n 곱하기 m-2n 곱하기 m-3n이 0이다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괜찮나요? 변수를 m으로 둔 거니까. 그런데 지금 m과 n은 둘 다 자연수래. 우리 이렇게 곱했을 때 0이라는 건 얘가 0이든 얘가 0이든 셋 중 하나지. 맞지? 근데 mn이 자연수야? 그럼 얘가 0일 수 있어 없어? 얘는 0일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얘 아니면 얘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얘가 0이려면 m은 2n이다. 또는 얘가 0이려면 m은 3n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에 m이 2면 m에다가 2를 집어넣어봐. m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n은 몇이다? 1이다. 여기서 몇이다? 2분의 3이다인데 n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2분의 3일 수 없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게 되는 거예요. m이 2면 n은 1이다. 됐나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n이 짝수면 다시 m이 짝수면 n도 짝수다. 방금 했잖아. m이 짝수면 n이 짝수야? 아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니은 아닌 거고 디귿 m은 5의 배수가 될 수 없다. 여기 오면 얘 10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식 정리해놓고 조건에 맞게끔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거고. 너네 혹시 아직 학교 시간표 안 나왔지? 아직 안 나왔죠? 우리가 월수금을 오고 있는데 3월 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시험을 볼 거예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기출문제로. 왜냐면 우리가 그 고등학교 기출문제에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잖아. 맞죠? 그리고 그거를 연습을 안 하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그 연습을 안 해. 문제는 잘 푸는데 그 연습을 안 해서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는 뭐 시간 재고 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전에 내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험을 볼 건데 우리가 수업 시간이 1시간 반이잖아. 근데 그 정해진 1시간 반 안에서 시험도 보고 해설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 시간이 좀 모자라서 아마 너네가 월수금 중에 하루 정도는 일찍 끝날 거예요. 한 6교시 정도 할 거예요. 일찍 끝날 거예요. 그래서 월수금 중에 나중에 이제 시간표가 나오면 하루 정도는 5시에 와서 30분만 일찍 와서 시험 보고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시다. 30분 정도만 더 있으면 해설까지 다 해줄 수 있거든. 알겠죠? 근데 그거는 시간표 나오면 하는 걸로 하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이 없죠. 다음 주 월요일 3월 2일이라서 대체 공휴일이어서 수업이 없는데 그 대신에 하루 정도는 이제 미리 땡겨서 보강을 하기로 했어요. 맞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설에도 빠졌고
그 다음에 3월 2일에 또 빠지니까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연달아서 여러 번 빠졌다 보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내일 모레죠. 수요일날 4시에 오셔서 시험 보기로 했었죠. 그치? 수요일 4시.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수요일날 4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민채도 그때 오자. 그때 와서 어차피 시험 볼 거니까. 알겠죠? 혹시 수요일 4시 안 되는 사람? 없지? 그래서 수요일 4시에 딱 한 타임만 일찍 와서, 시험 보고 해설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수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요건 너네 계약하면 어차피 첫날이나 뭐 둘째 날 이제 시간표 다 나눠줄 거니까. 시간표가 웬만하면 아마 수요일이 겹칠 거야, 학교마다 수요일이 겹칠 건데, 겹치는 날 하루 잡아서 월수금이든 언제든 간에 하루 딱 잡아서 그때 30분만 일찍 와서 시험 보고 하는 걸로 할게요. 혹시나 겹치는 날이 하루도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5시 반에 와서 시험 보고 어차피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시험을 볼 거니까 그걸 연습을 지금부터 해놔야 지금부터 해도 시험 볼 때까지 8주예요. 8번밖에 못 봐.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고 치면 당연히 뭐 시험 기간 때는 더 많이 보겠지. 시험 기간 때는 더 많이 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봐도 8개밖에 못 보니까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험을 봐서 연습을 합시다. 알겠죠? 그건 또 시간표 나오는 대로 또 얘기합시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2번인데 32번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3x 플러스 6인 정육면체가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x 플러스 2인 구와 반지름의 길이가 x 플러스 1인 구가 있다. 정육면체의 부피는 3x 플러스 6의 세제곱이고요. 두 구의 부피의 합은 부피 어떻게 구해? 승현아, 부피 어떻게 구하니? 구의 부피. 뭐야? 구의 부피 뭐야?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구의 부피. 건널비가 4 파이 r 제곱이고. 알겠죠? 그런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끝나요, 그냥. 그 다음은 그냥 단순 연산이니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네. 부피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가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33번에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식 fx에 대하여 얘를 인수분해하였더니 얘가 된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원래대로라면 얘를 뭐 진짜 인수분해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식이니까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라고 두고 집어넣어가지고 연산하는 건데 원래대로면 그래서 그걸 인수분해하는 건데 그렇게 풀지 말고 결국에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된다라는 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라는 거죠. 그치? 왼쪽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오른쪽 식이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fx는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같은 식이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맞죠? 항등식인데 x 플러스 2로 묶여있네. 그럼 x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뭐만 남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남는 거고요. 우변은 뭐가 남는 거다? 0이 남는 거다. 아, f 마이너스 2는 0이구나. f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건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식이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맞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8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우리 인수분해 공식 써보면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쟤네 둘을 얘와 얘를 x 플러스 2로 묶어보면 어떻게 되느냐는 x 플러스 2에 앞에서 남는 건 얘고요. 뒤에서 남는 게 얘인데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얘에서 얘를 빼서 적으면 되는 거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4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됐죠? 됐죠? 그러면 결국 얘가 얘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보시면 얘가 0이니까 b는 4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끝났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마무리 계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마무리 계산이 안 되면 클리닉 시간 때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면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마무리 계산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4번인데 34번도 마찬가지로 뭘 나누겠다, 뭐 나눗셈, 뭐 나머지가 뭐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했던 거 다항식의 나눗셈 식을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정리식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fx를 제로 나눴을 때 fx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요. 몫이 qx고 나머지가 2x-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27로 나눴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몫이 뭐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를 rx라고 하겠다.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식이 되겠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만큼이 rx인 거야. 이만큼이 rx인 거고, 마지막으로 qx를 x-3으로 나눴을 때 얘도 뭐 몫이 뭔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까지 적혀 있네요. 괜찮니? 그러면 r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결론은 r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게 몇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x 플러스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도 사실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뭐다? q3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1차식이니까. 1차식은 어차피 이거 말고 없으니까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된다.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볼 건데, 보시면 일단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27이라는 애가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애지. 맞죠? 그럼 여기다가 3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3 한번 집어넣으면 좌변은 f3이 되고요. 좌변은 f3이 되고 우변은 요만큼이 없어지고 여기다가 3 집어넣는 거니까 9a 플러스 3b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f3이 뭔지를 구해야 되잖아. 맞지? f3이 지금 우리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여기다가도 3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왜? 우리 q3을 알고 있으니까. q3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3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f3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9, 9, 9니까 27 곱하기 q3인데 q3이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6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4니까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9가 된다. 이렇게 하나씩 구할 수 있겠네.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야?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식이 3개까지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는 거야?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x-3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라는 애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식이 모자른 거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냐? 다항식의 나눗셈을 활용해라 라고 얘기했었죠. 나머지 정리해서 식이 모자랄 때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활용하자. 그 방식이 뭐였느냐? 이제 이거는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5라는 애가 있어. 내가 얘를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얘를 다 전개해서 2로 나눠줘야 되지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다? 플러스를 기준으로 잘라서 2 곱하기 7을 2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0이죠.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 0이고 5를 2로 나누면 나머지 1이니까 전체의 나머지는 뭐일 것이다? 1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 흰색 식은 뭘 의미한다? fx를 의미한다. 근데 이 식의 의미가 뭐야? 첫 번째 식의 의미가 뭐였어? fx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2x-1이다 라는 식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흰색 식도 fx니까 내가 이 흰색 식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로 나눠주면, 얘로 나눠주면 얘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맞죠? 그럼 여기까지의 나머지는 몇일 것이다? 0일 것이다. 왜? 얘가 인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얘가 지금 2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었던 것처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를 나누면 0일 것이다. 근데 여긴 나누어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얘만 나눠주면 된다고. 쟤를 저 빨간색으로 나눠주면 a에다가 a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9a가 될 거고 분자 위에서 밑에 거 빼시면 뭐가 된다? b-3a의 x 플러스 c-9a가 되고 뭐다? fx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x-1이다. 아, 얘가 2x-1이겠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얘가 얘인 거고 얘가 얘인 거니까 b는 2 플러스 3a고요. c는 9a-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 놓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a 값이 나올 거고요. a가 나오면 b, c가 다 나오는 거지.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뭐다? 나머지 정리해서 집어넣을게.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직접 나누겠다. 그래서 그 직접 나누기를 직접 다 전개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결론은 나머지를 얘로 나눴을 때가 전체 나머지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전부터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절대 못하시면 안 됩니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올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5번 봅시다. 35번. 보시면 세 자변수 ABC에 대하여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고 얘를 일단 인수분해부터 해야겠죠? 맞죠? 얘를 인수분해부터 할 건데 이런 식의 인수분해에서는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차순 정리하겠다. 그러면 A도 3차고 C도 3차인데 B는 2차니까 B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죠? 이런 건 많이 봤으니까 B로 내림차순 정리해보시면 B제곱으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요. 얘와 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B가 따로 없네요. 그럼 A로 내림차순 정리해보시면 A세제곱 플러스 CA제곱 마이너스 AC제곱 마이너스 C세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얘를 A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얘를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C가 되겠네요. 됐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지. 그래 놓고 전체를 그러면 A 플러스 C로 묶어주면 어떻게 된다? B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고 얘가 0이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AC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 저기 지금 ABC가 다 자연수야.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0이다인데 얘가 0이다라는 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애다. 무슨 삼각형이다? 아, 얘는 직각 삼각형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됐나요? 그래 놓고 나로 갑니다. 나에서 뭐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C제곱은 10C가 되는 거고 양변을 2C로 나눠주시면 C는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치? 근데 너네 생각해봐.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A, B, C가 자연수 조건이잖아? 맞죠? 근데 우리 C가 5라는 거 구했잖아? 맞지? 그럼 A, B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겠어? 자연수인데 5여야 돼? 3, 4 이렇게 되겠죠. 자연수니까. 당연히 4, 3 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전체 둘레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전체 둘레는 뭐가 된다? 세 개를 다 더하면 12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6번으로 넘어갑시다. 36번 보시면 얘들아 그거 고민해봤니?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너네가 결국 그 원서를 쓸 때 대학을 갈 때 학생부가 중요하고 학생부가 중요한 거는 뭐 모두가 알고 그러니까 학생부라는 건 생기부가 중요하고 그 생기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하면 생기부가 의미 없는 생기부가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게 뭐 1학년 때 했던 게 있으면 그거를 좀 더 심화시켜서 2학년 때 하고 그걸 좀 더 심화시켜서 3학년 때 하고 이런 생기부가 가장 좋은 거야. 내용이 적더라도 1학년 때 했던 거를 심화시켜서 2학년 때 하고 뭐 2학년 때 했던 걸 심화시켜서 3학년 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따로 하면 이제 그냥 내용만 많은 생기부가 만들어져요. 그 의미가 없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반고에서 내용이 아무리 많아봤자 다른 그 뭐 자사고나 뭐 이런 애들보다 많겠니? 그럴 수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반고 학생이 그 다른 학교들을 이겨서 좋은 생기부를 만들려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점점 이제 심화가 되는,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그런 걸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진로가 제일 중요해. 나는 무조건 이걸 할 거야 라고 정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내가 뭐 공대 쪽으로 갈 거다, 뭐 아니다, 뭐 내가 뭘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좀 정해놔야 그게 가능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진로를 좀 정하셔야 된다라고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고민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꼭 3월달 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주잖아. 2월 마지막 주니까 3월달 되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근데 그 진로가 내가 아까 그 전타임에 3학년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왔는데 너네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너네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네 의견이 중요한 것도 맞는데 사실 부모님의 의견도 중요해요. 부모님의 의견도. 그러니까 부모님의 의견을 100% 따라라 이건 아니지만 결국 너네가 어떤 걸 하든 그 뒷받침이 되는 거는 부모님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또 너네 맘대로 해도 된다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이랑 충분히 얘기를 해보시고 왜냐면 학기 중에 그런 얘기 못해. 그리고 3학년 때 가서 하면 늦어. 알겠죠? 그냥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부모님한테도 한번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걸로 해서 좀 진로를 미리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되는데 진로를 정해라. 이것도 웃긴 소리긴 한데 너네가 나중에 원서를 쓰고 생기부를 쓸 때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결국에는 광명 지역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학생부 종합으로 그러니까 생기부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나중에 가서 괜히 이제 생기부 망쳤다고 하지 말고 지금 그런 애도 있어. 3학년 중에 내가 오늘 좀 이따 이제 나중에 한 7시쯤에 상담을 해야 되는데 고3이야. 근데 어떤 애가 있냐면 얘는 교대가 꿈이었어.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꿈이었던 거지. 초등교사가 꿈이었어. 근데 그래서 모든 생기부가 초등교사 그 교대에 맞춰져 있어. 모든 생기부가. 근데 생기부는 되게 좋은데 성적은 좀 안 좋은 거야. 성적이. 그래서 얘 딴에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나는 초등교사가 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좀 지방에 있는 교대를 가도 상관이 없어. 라는 생각이었어. 고3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모님이랑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부모님은 지방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이 다른 거야. 얘는 그냥 교대만 가면 돼. 이거고. 부모님은 교대 아니어도 돼. 그렇지만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 이건 거지. 근데 그거를 3학년 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 성적이라는 게 1학년 때도 나오고 2학년 때도 나오고 대충 예상이 되잖아. 근데 이거를 3학년 때 얘기하고 있으면 사실은 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 때까지는 교대를 꿈꿨어. 근데 막상 성적이 나와보니까 성적이 좀 안 돼. 그러면 교대에서 살짝 바꿔도 되잖아. 좀 커트라인이 낮은 비인기과로. 교대에서 뭐 그냥 사범대 쪽으로 무슨 교육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꿔도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좀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 생기부가. 근데 얘는 지금 생기부를 봤을 때 그거에 불가능한 상태야. 무조건 교대를 써야 되는 상태야. 근데 부모님은 지방에 있는 교대를 쓰면 안 된대. 그러니까 얘가 생기부로 할 게 없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좀 이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좀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가서 정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미리미리 좀 상의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너네 스스로 혼자서 난 이렇게 갈 거야, 저렇게 갈 거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결국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의견이 너무 틀어져서 부모님 의견대로 하거나
또는 학생 의견대로 하거나 이게 극단적으로 돼버리면 끝이 안 좋아 항상. 실제로 어떤 애도 본 적 있냐면 부모님이랑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야. 좁혀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 뜻대로 하기로 했어. 근데 원서를 지 맘대로 쓴 거야. 몰래. 쓰고 나면 못 바꾸거든. 이미 접수가 되면 못 바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뭐 내 탓을 하길래 뭐 내가 어떻게 해. 나도 몰랐는데.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적이 이제 독특한 남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지 말고 나중 가서 그렇게 되지 말고 꼭 이제 상의할 게 있으면 부모님이랑도 하시고 이제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게 돼야 나중에 이제 내가 생기부를 관리해주고 할 때도 용이하니까. 알겠죠?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세요. 원래는 이제 수학학원에서 참 희한해. 수학학원에서 생기부를 관리해줄 필요는 없어 원래는. 근데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원해 그걸.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생기부 관리를 수학학원에 원해. 그래가지고 근데 뭐 원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 막 수학학원을 제일 오래 있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어쩌다 보니까 생기부 관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생기부 관리가 가능한 애가 있고 불가능한 애가 있어요. 아까 얘처럼 더 이상 틀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만 하는 나중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들 고민 한 번씩 해보세요. 지금 잡혀있으면 참 좋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생기부 짜고 이제 성적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무슨 방향성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 학기 시작하기까지 일주일 남았으니까 한번 고민들 해보세요. 아마 3월 초 되면 조사할 거야 학교에서도 장래희망이 뭔지 뭐 이런 거. 아무튼 봅시다. 36번 얘도 자연수 n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얘가 얘의 배수다. 얘가 얘의 배수라는 건 말 그대로 자연수니까 얘에다가 뭔가를 곱했을 때 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내가 얘를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숫자였으면 그냥 소인수분해 또는 나눠보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문자니까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1, 4, 8, 8을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2로 되나요? 전부 다 2의 배수여서 뭔가 마이너스 2로 될 것 같은데 1, 마이너스 2에 2에 마이너스 4에 4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 됐죠? 그러니까 쟤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x 플러스 다시 n 플러스 2 곱하기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라는 애가 얘는 1이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무언가로 인수분해가 된다. 얘 배수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그럼 일단은 n 플러스 2, n 플러스 1은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어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가 n 플러스 1 곱하기 무언가다. 즉 얘가 얘의 배수다라는 소린 거예요. 괜찮니? 그걸 만족시키는 n 값을 구하여라. 근데 n은 무슨 수다?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 넣어보겠다고. 그냥 끼워 맞추겠다고. n에다가 1부터 한번 넣어보는 거야. n에다가 1부터 넣어보면 얘는 2고요. 얘 1부터 넣어보시면 7이 나와. 그럼 7은 2의 배수다. 틀렸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2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2 넣으면 3이고요. 여기다가 2 넣으면 4여서 12가 나와. 그럼 12는 3의 배수다. 맞아? 틀려? 맞죠? 그러니까 n은 2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고. 왜? 자연수니까 식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직접 집어넣어서 봐주시면 된다. 딱 떨어지면 좋은데 우리 지금 얘가 뭔지 모르니까 직접 집어넣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계속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3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7번이 계산이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같이 봅시다. 보시면 세 자연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A, B, C가 저 순서고 밑에 것도 요 순서다 그랬을 때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C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X에 C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소리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C를 넣어서 얘를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까요? 일단 집어넣어보시면 AC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B의 C
플러스 a제곱 b 마이너스 174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c를 집어넣었을 때 0인 거니까. 그럼 그랬을 때 지금 얘를 반대로 넘기시면 그냥 는 174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 보시면 일단은 여기에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을 a로 묶어볼게. a로 묶어보면 c제곱에 얘 a로 묶으면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의 c고요. 얘 a로 묶으면 플러스 ab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괜찮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a에 얘가 인수분해를 하면 c-a에 c-b가 되고 걔가 174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지? 그럼 얘도 뭐야 결국? a, b, c가 세 자연수야. 맞죠? 그런데 지금 보면 가에서 c가 제일 커. c가 제일 커. 그러니까 얘도 자연수, 양수일 거고 얘도 양수일 거예요. c가 제일 크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자연수를 곱했을 때 174래요. 괜찮니? 그러면 174를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2 곱하기 87인 거고 3 곱하기 29 이렇게 되나요? 맞니? 숫자가 왜 이래? 7에 3, 6에 29 맞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보면 결국에 2, 3, 29가 나눠서 들어갈 건데 숫자 3개가 나왔으니까 나눠 들어갈 건데 보시면 일단 C가 가장 큰데 나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A를 반대로 넘겨보면 B는 C-A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B를 반대로 넘겨보면 A는 C-B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C-A와 C-B와 A가 있는데 A는 C-B보다 작아. 맞죠? 맞죠? A는 C-B보다 작아. 그런데 C-B는 C-A보다 작지 않겠니? 왜? A가 지금 B보다 작잖아. 맞죠? B가 더 크니까 더 큰 걸 뺐으니까 얘가 더 작겠죠? 요 순서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얘가 2, 3, 29니까 얘가 29고 얘가 3이고 얘가 2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2니까 얘는 31일 거고 얘가 31이니까 얘는 29다. 이렇게 28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최대 최소라고 나오는 이유는 얘가 2, 3, 29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1, 6, 29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또 여기다가 2 주면 1, 3, 58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3을 주면 1, 2, 9, 3, 27에 328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일 때도 각각 A, B, C가 있겠지? 그때에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가 총 4쌍이 만들어질 거고 그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 찾아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8번인데 38번이 조금 이제 좀 과한 문제기는 한데 그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얘들아 정신 차리고 38번 보시면 세 정수 XYZ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YZ의 순서쌍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점점 커지는 애고요. 그 다음 얘인데 얘는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다 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는 2분의 1에 x-y의 제곱 더하기 y-z의 제곱 더하기 z-x의 제곱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맞죠? 그러면 내가 2분의 1을 반대로 넘겨보면 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x-y의 제곱 더하기 y-z의 제곱 더하기
z-x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 괜찮나요? 그리고 그게 50이라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얘도 정수라고 나와 있고 xyz가 정수라고 나와 있고 근데 얘 보면 결국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 무슨 수야?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양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둘 다 0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곱했을 때 50이 돼야 되니까. 괜찮나요? 그럼 결론은 뭐야? xyz가 정수야. 근데 더했을 때 양수가 된대. 그 말은 뭐야? 자연수다라는 거죠. 맞죠? 정수끼리 더해서 양수가 됐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리수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뭐다 얘네들이 자연수다. 그러니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고 그게 50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치? 그럼 또 뭐 할 수 있어? 1, 50 될 수 있고요. 2, 25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 10 될 수 있고요. 15 될 수 있고 25, 2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51 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이 오른쪽 게 중요해요. 왼쪽 거는 사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오른쪽 게 중요한데 보시면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는데 50이야. 그럼 뭐야? 우리 제곱수들 중에 뭐 더하기 뭐가 50이 되겠니? 25 더하기 0을 했을 때 50이 되겠죠? 맞죠? 또 25는 언제 가능해? 25는 16 더하기 9 더하기 0일 때 25 가능하겠네? 맞죠? 아니면 25 더하기 0 더하기 0일 때도 가능해요. 제곱수는 0도 제곱수니까 결국에. 맞죠? 이렇게 가능한 거 얘도 뭐 50 더하기 0 더하기 0도 되는 건데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0이 두 개일 때는 이제 불가능해요. 0이 두 개일 때는. 그래서 0이 두 개일 때는 안 쓸게요. 해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아무튼 그 다음에 얘는 9 더하기 1 더하기 0 나오는 거고 얘는 4 더하기 1 더하기 0 나오는 거고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0 나오는 거고요. 얘는 1 더하기 0 더하기 0 나오는 건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0 두 개일 땐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xyz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얘도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가 있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숫자들을 찾아주면 되는데 잘 봐. 얘가 중요해. 이 0이 중요해. 0이 중요해. 뭔 소리냐면 지금 여기서 얘가 0인 거면 결국 z와 x가 같은 거잖아. 맞죠? 얘가 0, 마지막 게 0이려면 z와 x가 같아야 돼. 근데 내가 z에다 그럼 x를 집어넣어보면 얘가 뭐가 됐냐면 얘가 y-x로 바뀌어요. 그럼 너네 x-y의 제곱이랑 y-x의 제곱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맞지? x-y의 제곱과 y-x의 제곱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려면 뭐 해야겠구나? 얘와 얘가 같아야겠구나 해서 얘와 얘 두 가지만 됩니다. 나머지들은 다 안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두 가지다 이렇게 나와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는 1단원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올림포스 고난도는 1단원이 마무리가 된 거고 다시 그 올림포스 그러니까 프린트 펴보세요. 프린트에서 인수분해 마지막 파트 여기죠. 페이지는 29페이지 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림포스 29페이지. 내신 플러스 수능 고난도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 피셨나요? 봅시다. 2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의 xy 마이너스 kx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우리 전에 이거 얘기했었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어떻게 한다?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기억나? 다시 봐봐.
얘가 결국 xy에 대한 2차식인데 내가 그냥 x에 대한 2차식으로 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내가 얘를 정리를 해주면 2x제곱에 마이너스 x로 묶어주시면 k 플러스 4의 y 마이너스 플러스 k 이렇게 묶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다. x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x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얘는 0이라고 내가 방정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x가 깔끔하게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맞죠? 그러면서 내가 예시로 들었던 게 이런 게 있었어.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는 0이라는 애가 있어. 얘는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되니까 x가 깔끔하게 1과 2로 떨어져.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라는 애가 있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x를 구하려면 근의 공식을 써야 돼. 근의 공식을 쓴다라는 건 그 근이 루트로 만들어진 식이야. 맞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루트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야. 어떤 x값을 구했는데 걔가 루트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그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소리가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쭉 풀었을 때 x가 당연히 y에 대한 뭔가로 표현이 될 건데 거기에 루트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즉 판별식이 뭐여야 돼?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맞죠? 루트가 사라진다는 건 루트 안에 있는 얘, 즉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럼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건 뭐다? 판별식이 0이다로 바뀐다. 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 xy에 대한 어떤 2차식이 있다. 걔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결론은 뭐다? 판별식의 판별식 d가 0이다. 그래서 판별식은 그냥 두 번 쓰시면 됩니다. x로 한 번, y로 한 번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판별식 d 써보시면 판별식 d는 이만큼이 b인 거고요. 이만큼이 c인 거고 이만큼이 a인 거죠. 맞지? 그래서 b제곱에 얘 제곱해보시면 k 플러스 4의 y의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a c 2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 뭐가 나온다?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부터 한번 정리해볼게요. 얘부터 정리해보시면 얘는 결국 완전 제곱식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k 플러스 4의 제곱 y 제곱 플러스 2의 k 플러스 4의 y 곱하기 k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식이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16y제곱이 있고요. 여기서도 16y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지워지면서 남는 것만 적어보면 여기서 k제곱 플러스 8k의 y제곱 요만큼만 남을 거고요. 16y제곱이 지워지면서 요만큼만 남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y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8y 나옵니다. 여기에도 요만큼이 있죠.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플러스 2에 k 플러스 8의 y 이렇게 정리가 돼요. 2의 k의 y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이렇게가 아니죠. k를 집어넣으면 k제곱 플러스 4k에 지금 8이 묶이는 거니까 플러스 8에 y 이렇게 묶입니다. 플러스 8, 플러스 4 이렇게 묶이겠네요. 맞죠? k 곱하면 k제곱 플러스 4k이고 플러스 맞죠?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상수 보시면 플러스 k제곱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플러스 8 이렇게 묶여요. 얘가 판별식인 거야. 맞지? y에 대한 판별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 판별식의 판별식이니까 여기서 판별식 한 번 더 쓰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가 지금 짝수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돼? 짝수 판별식이 되겠죠? 짝수 판별식. 근데 얘 보시면 얘가 지금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지? 맞죠? 그러니까 뭐가 돼? 얘가 k 플러스 2의 4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c니까 얘 k제곱 플러스 8k 곱하기 얘 k제곱 플러스 8 이고 얘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판별식의 판별식 d가 0이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계산이 되는 게 없나? 일단 k 4제곱은 다 지워질 거고
K 4제곱 지워지고 얘가 계산해보시면 K제곱에 플러스 4K에 플러스 4고 그거 제곱해보면 이거 제곱해보시면 얘 제곱이면 K 4제곱이고요. 얘 제곱하시면 플러스 16K 제곱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16이고 플러스에 2개 곱하면 4K 세제곱이니까 8K 세제곱 될 거고 그 다음 뒤에 2개 곱하면 32K 될 거고요. 그 다음 앞에 2개 곱하면 8K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얘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K 4제곱이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8K 제곱이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8K 세제곱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4K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 좀 보면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럼 남는 거 적어보면 16K 제곱 마이너스 64K 플러스 16이고 는 0이면 16으로 나누면 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1은요? 계산 틀렸다. 여기서 계산이 틀리면 답이 없는데 여기가 이게 아니라 여기가 32구나. 30이고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K-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K는 1이 다 나오겠네.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지금 사실 뭐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더러운 문제가 나오기는 힘들고요. 왜냐면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학교 선생님도 양심이 있어서 이 정도 문제는 안 낼 건데 얘가 이걸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작년 충영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뭐 기출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어떤 저런 X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말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당연히 식은 좀 더 쉬워졌어. 얘는 지금 미지수가 K도 있어서 그래. K도 있는데 그 K가 지저분하게 있어서 식이 길어지는 건데 그 식이 그렇게 길지 않게끔 작년 충영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작년 충영고 시험에 나왔으니까 뭐 올해 충영고는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알겠죠? 그리고 작년 충영고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은 기출문제들 다 참고해서 문제를 내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플러스 3인 정육면체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x-1인 정육면체 모양의 구멍을 뚫었다. 그랬을 때 부피가 재다. 얘는 이제 너무 쉽죠? x 플러스 3이 한 변의 길이인 정육면체는 얘 세제곱이 부피일 거고요. 그 다음 거기에다 뭘 했다고? 한 변의 길이가 x-1인 정육면체를 뚫어냈다. 이거 부피가 이렇게 되겠죠? 저거 계산하시면 A이 나오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3번. 3번 보고 끝내주니까 얘들아 좀만 정신 차려. 좀만 정신 차리자. 3번 보고 끝내줄게요.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11을 x로 치환을 해볼게요. 지금 큰 수에 대한 계산이니까 11을 x로 치환하시면 쟤는 뭐가 되느냐? x세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다시 치환이 된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보시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 다 더했을 때 0이니까 1로 될 거고 그러면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1, 1에 0 될 거고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느냐?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게 된다. 그러면 x에다가 다시 11을 집어넣어 보시면 10 곱하기 얘가 11의 제곱 121 마이너스 11 플러스 1이니까 111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근데 111은 그러면 3 곱하기 3, 3은 9에 3, 7에 21 이렇게니까 얘가 뭐가 된다? 3 곱하기 10 곱하기 다시 10도 바꿔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37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근데 그걸 뭐라고 하겠대? A 곱하기 B라고 정의를 내리겠대. 근데 A, B는 1이 아니래요. 그리고 A, B에서 B가 더 크대 무조건. 맞지? 그러면 얘를 둘로 쪼개란 소리니까 A가 2일 때 뭔가 있을 거고 맞지? 뭔진 안 구할게 그냥. 어차피 하나 구하면 하나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A가 3일 때 하나 있을 거고 A가 5일 때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6일 때 하나 있겠죠. 2, 3 가져가면. 맞지? 그 다음에 A가 2, 5 가져가면 10일 때 있을 거고 A가 3, 5 가져가면 15일 때 있을 거고 결국 둘로 쪼개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2, 3, 5를 다 가져가면 몇이야? 30이죠? 맞지?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면 둘이 바뀌게 된다고? B가 더 커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겠네요.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자연수 조건이 나왔을 때 인수분해나 식을 정리해놓고 이런 식으로 직접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기 보면 대단원 종합 문제 있죠? 대단원 종합 문제, 올림포스에. 올림포스 고난도 말고. 올림포스 고난도에는 대단원 문제 이런 거 없지? 그냥 바로 복소수 나오죠? 대단원 마무리, 대단원 종합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단원 종합 문제가 1, 2,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까지는 괜찮아. 1단계까지는 되게 쉬워. 근데 2단계랑 3단계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오늘 숙제는 고난도 일단은 끝내오시면 되고요.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간 부분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직접 푼 문제는 몇 문제 안 돼요. 사실 문제가 해봤자 뭐 20문제 안 되니까 일단 오늘 진도 나간 고난도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림포스를 저번 시간에 이 앞까지는 다 푼 거니까 숙제로 다 푼 거니까 올림포스 대단원 풀어오시면 되는데 대단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이 세 개를 다 해서 사실 몇 문제가 안 돼요. 다 해봤자 몇 문제가 안 돼서 일단은 이 세 개를 다 풀어오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할 때 1, 2, 3단계에서 질문은 다 받아주고 그 다음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풀어도 안 되는 문제 있으면 답지 보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별표 쳐와. 알겠지? 충분히 고민해봐야 돼. 근데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문제 있으면 별표 쳐오세요. 답지 보고 해결하고 하지 말고. 알겠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답지 보고 해결하는 게 방법이 잘못되면 답지 베끼는 거랑 다를 게 없어져. 알겠죠? 베낄 의도가 있는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어도 그 방식이 잘못되면 답지 베끼는 거나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지거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채점 푼 거에 대해서는 채점 다 해보시고 틀렸으면 다시 한 번씩 고쳐보시고 그러고 나서 모르는 것들은 그냥 별표 쳐서 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질문 싹 받아주고 그 다음 넘어갈 테니까. 알겠지?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요렇게랑 오늘 진도 나간 거 사실 오늘 진도 나간 건 오늘 학원에서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잖아. 문제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클린 시간에 일단은 오답 노트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오답 노트부터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